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 원제는 The Happiness Curve, Why Life Gets Better After 50입니다. 이 책은 행복 곡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중년의 행복 곡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35세에서 70세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인간 발달과 인생 만족도에 대한 우리의 일반 통념은 이 모양에 가깝다. 알파벳 U자 모양을 거꾸로 한 거꾸로 U 모양. 저는 이 모양을 거꾸로 U라고 부르겠습니다. 청춘은 인생의 절정이고 중년은 위기의 시간이며 노년은 심신이 모두 쇠퇴하는 황혼기라고 여긴다. 하지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행복학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실제 인생 만족도는 그와 정반대인 U자 패턴을 보인다. 40대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해 나이 들수록 특히 50 이후부터 오히려 행복도가 더 커지는 것이다. 우리의 막연한 예측과 실제 현실 사이에 엄청난 오차를 보이는 이 행복 곡선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바로 지금은 인생을 재창조할 시간. 오늘날 건강 수명의 연장으로 중년과 노년 사이에 길게는 20년 가까운 전혀 새로운 인생 단계가 출현하고 있다. 이 앙코르 성인기에 우리는 어떤 지혜로 인생을 재창조해 나가야 할까? 이것은 위기가 아닌 전환기이다. 그리고 인생 재출발을 위한 리부팅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대체로 성인기 중반부에 불안, 스트레스, 불행이 최고조에 이른다. 중년의 스트레스는 업무의 중압감, 공사 다망한 일정, 사춘기 자녀, 노년의 부모님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흔히 청년기는 자연스러운 흥분감과 엄청난 기대감이 막대한 불확실성과 공존하는 시기다. 이런 정서가 한데 어우러져서 인생 만족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심하게 너를 뛴다. 그 다음에 정착과 성취의 성인기가 오는데 그와 함께 실망감이 증가하고 낙관론이 약해진다. 하락세가 완만해도 누적되기 때문에 급기야는 골짜기로 굴러 떨어진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만족감을 느낄 이유가 가장 많은데 그간의 성취를 음미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불신하고 거부하면서 성취감이 최저점을 찍는 중년의 슬럼프가 찾아온다. 보통은 이런 슬럼프가 몇 년간 이어진다. 하지만 한꺼풀 들춰보면 이 골짜기는 사실 감정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와중에 가치관이 재설정되고 기대치가 재조정되고 뇌가 재조직되면서 중년 후반에 반등이 일어나며 그런 다음 성인기 후반에 뜻밖의 행복이 찾아온다. 이런 패턴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는 않는다. 우리 인생길은 저마다 다르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위읍 패턴이 감쪽같이 들어맞았다. 45이 됐을 때 이미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고 수차례 언론인상을 받고 모음집에 글이 수록되고 숱하게 강연을 하고 미디어에 출연했다. 모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성공의 기준으로 꼽히는 것이었다. 나는 몸 건강하고 재정 상태가 건전했으며 훗날 결혼하게 되는 사람과 관계가 날로 더 돈독해지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평할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45살의 내가 실제로 이룬 것을 20살의 내가 일부나마 이루었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지 나는 똑똑히 알았다. 그렇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당혹스러웠다. 중년이 힘든 시기일 수 있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토마스 콜은 물론이고 이미 14세기 초에 단테도 알고 있었다. 단테의 지옥 방문기 신곡 중 지옥편. 이것이 괜히 중년에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인생 여로의 반고비에 나는 똑바른 길을 잃어버린 채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네. 아, 이 숲이 어찌나 야만스럽고 사납고 가혹하던지 이루 말로 다 하기 어려워 그 생각만으로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화와 행복에 관해 우리가 믿어온 것 중 다수가 착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중년의 불만족이 위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건전한 전환의 과정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중년에 맞닥뜨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피해가는 일은 생각해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길은 생각해낼 수 있다. 혹시 당신이나 주위 사람이 지금 그 골짜기에 떨어져 있다면 내가 마법의 묘약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몇 가지 희소식을 전하고 싶다. 첫째, 중년의 슬럼프 혹은 중년의 위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이들이 이가 나고 사춘기를 겪듯이 중년의 슬럼프 역시 종종 고통스럽긴 해도 건전한 변화의 과정이며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채비를 하게 해준다. 그러니 이 시기에 불만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이다. 둘째, 중년 이후의 반등은 일시적인 기분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가치관이 바뀌고 만족감의 원천이 바뀐 결과고 따라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뀐 결과다. 보통은 예상치 못한 만족감이 노년까지 이어지며 심지어는 육체가 쇠약해지고 병이 들어도 유지된다. 셋째, 현대의학과 보건 시스템 덕분에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미 이 반등기가 10년 이상 연장됐고 앞으로 더욱 연장될 전망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친사회적인 시기가 20년 연장되는 과정에 있을지 모른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앙코르 성인기라고 부른다.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이 시기는 인류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종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이해하고 선용하자면 우리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당연시하며 그들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에 각인시킨 인생의 패턴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다. 중년의 위기라는 말은 1965년 캐나다 출신 정신분석학자 엘리엇 자크가 국제정신분석학 저널에 발표한 죽음과 중년의 위기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중년의 위기는 천재적 창작자들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만인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반응일까? 이전까지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 30대 중반부터 구체적이고 가깝게 느껴지는 현상에 대한 반응일 것이라는 가설을 자크는 제시했다. 이제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시작된다. 새로운 외부적 조건을 마주해야 한다. 가족과 직업이 확립됐고 또는 적응에 크게 실패하지 않았다면 확립돼 있어야 하고 부모님은 연로하고 자녀는 성인기의 문턱에 서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곧 닥칠 것이라는 예감을 더는 억누르거나 외면할 수 없다. 이것이 중년기의 핵심적이고 중대한 특징이다. 또 중년이 되면 결코 도달할 수 없고 결코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다. 성취하기를 바랐고 되기를 욕망했고 소유하기를 염원했을 중요한 것들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닥쳐오는 좌절감에 대한 자각이 특히 강렬하다. 또 45에서 49세 집단에서 복약 확률이 가장 높다. 이 데이터 역시 중년의 최고점이 발견된다. 이렇게 건강의 문제도 맞닥뜨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대와 30대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좌절감이 강렬해질 수 있는 거죠. 이 현상은 2010년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인생의 유곡선 The U-Bend of Life 이란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최저점을 찍는 U자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이 45세에 불행해지거나 그 이후로 행복해지진 않는데요. U자 곡선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U자 곡선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에서 우상향선이나 V자에 가까운 양상을 경험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말인데요. V자 곡선은 인생 만족도의 또 다른 패턴인데 V자 곡선은 U자 곡선이나 우상향 선만큼 흔하진 않은데 이 패턴은 만성적인 불쾌감이 아니라 처참한 실패나 혹독한 위기를 특징으로 정말 인생의 그래프가 모양 그대로 V자인 거죠. 정말 우리의 인생은 경제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가족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인간관계적으로든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이혼이나 사업 실패 그런 인생의 최저점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그려봤거든요.
아, 이때가 최저점이었구나. 아, 이때가 반등했구나. 그러다가 또 다른 최저점도 있구나. 또다시 반등했구나. 인생을 크게 펼쳐놓고 재조명하고 재해석하고 재발견하고 이제는 이 구간이니까 재창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책뿐만이 아니라 K독서대학을 운영하면서 읽었던 모든 책들, 영상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읽었던 책들, 그렇게 책을 읽을 때마다 제 인생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고 재발견하고 또는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일은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가 없는 거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고 인식도 바꿀 수 있고 감정 또한 바꿔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중년을 괴롭히는 것들의 비밀, 이 부분도 나오는데요. 내 전성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 또 되먹임 효과, 잘 살고 있는데 더 실망하게 만드는 메커니즘, 또 후회라는 함수, 거기에 낙관 편향이 사라지고 우울한 현실주의가 찾아올 때, 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코끼리와 화해하기, 그러면서 고단하지만 새로워지는 시간, 그런 노력, 또 강구비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단어만 들어도 좀 공감되시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 곡선, 바로 U자 곡선은 매끈한 상태로 U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서 반등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등하고 인생의 저 멀리에서 보면 U자 곡선이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주식 곡선 같은 거죠.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또 살이 많이 쪘다면 그때야말로 위기이면서 그런 위기는 새로운 전환기, 리부팅기, 재창조하는 기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인생의 골짜기, 바로 그 U자 그래프의 맨 밑바닥에 지금 있다면 또는 언젠가 있게 된다면 그런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법. 다시 말해 인생의 골짜기에서 반등하는 또 중년과 중년 이후의 삶을 반등하는 인생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돕기, 두 번째는 서로 돕기입니다.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9가지 방법이 되는데요. 1. 정상화한다. 2. 내면의 비판자를 차단한다. 3. 현재에 집중한다. 4. 함께 나눈다. 5. 뛰지 말고 걷는다. 6. 기다린다. 7. 인생을 재창조한다. 8. 서로 배우고 서로 돕는다. 9.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코칭받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앤드루 와일의 웹사이트 drweil.com에서 중년의 전환기 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다소 전형적인 조언이 실려 있다.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수용한다. 주기적으로 인생을 돌아본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다. 여행한다. 봉사한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모임이나 상담사를 찾는다. 규칙적인 운동은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에 필요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agecareers.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중년의 커리어를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전형적인 조언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다 전형적인데 참 좋아요, 진짜.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파악하세요. 일만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한 경제적 계획을 수립하세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커리어 목표를 세우세요. 비즈니스 인맥을 활용하고 확장하세요. 지속적으로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평생 배우는 자세를 기르세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조언이라는데 저는 참 좋네요. 그리고 이 책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1. 정상화한다. 정상화, normalization. 정상화란 심리치료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상하거나 위험하거나 병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자들은 중년의 불만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정상화에 주력한다고 한다. 조슈아 콜먼도 그렇다. 나는 정상화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증거도 아니라는 걸 내담자가 알게 하는 거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내면에 어떤 더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란 걸 알게 해요. 발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정상적이고 당연하단 걸요. 또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도 알려주죠. 이런 정상화는 중년의 불만에 이상한 자가 증식력을 부여하는 부정적 되먹임 고리를 차단하도록 돕는다. 2. 내면의 비판자를 차단한다.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회적 비교예요.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그렇게 자학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죠. 내가 지금껏 이룬 것으로 충분한가? 나는 실패자인가? 성공자인가? 스스로 만족했더라도 남과 비교하면서 내면의 비판자가 불쑥 나오는 거죠. 이거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비교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것은 말처럼 쉽진 않지만 또 우리는 더더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더더 높은 곳을 보도록 그런 것을 갖게끔 교육을 받기도 했고 그렇게 설계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내면의 비판자로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3. 현재에 집중한다. 행복 곡선상의 골짜기는 시간이 놓은 덫이다. 과거의 인생 만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미래의 인생 만족도는 쭉 내리막길일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비관이 현재의 충만을 앗아간다. 마음 챙김, 바로 mindfulness 또는 마음의 현존, mindful presence. 이것은 마음이 자꾸만 미래나 과거를 오가며 부산을 떨게 놔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1971년 출간된 람다스의 베스트셀러 지금 여기에 있으라 Be Here Now. 이 책에 이 개념이 잘 요약되어 있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널리 사용되는 현존을 위한 수련법인 명상은 호흡처럼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것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방황하는 생각을 붙들고 요란한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운다. 명상은 과학계에서 몇십 년 전부터 광범위하고 엄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명상을 통해 불안이 완화되고 긍정적 감정이 증진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기업은 물론이고 군대에서도 명상을 도입하고 있다. 심리학자 조너던 하이트는 명상의 목적은 자동적 사고 과정에 변화를 가해 코끼리를 길들이는 것이다. 몇 달간 매일 꾸준히 명상을 하면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빈도가 크게 감소해 감정 양식이 개선된다 라고 쓰고 있다. 요가나 태극권 등 현존을 위한 다른 수련법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일반적인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마음챙김, mindfulness, 마음의 현존. 이것은 뇌에서 공포와 불안의 근원인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껄끄러운 감정과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하고 감당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뇌에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모든 불안, 우울감, 좌절감, 그런 걸 타개할 방법을 매번 다 생각해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평온하게 수용하고 감내하는 법을 배워야죠. 현존은 불만에 대한 집착을 완화하고 부정적 되먹임을 진압하는 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있으라. 4. 함께 나눈다. 홀로 시련을 견뎌내는 건 초사회적 동물인 호모사피엔스에게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 자기한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면 움츠러들고 입을 닫게 됩니다. 행복 곡선상의 골짜기에 갇히는 건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싶은 충동을 극복한다면 비록 그것만으로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낫진 않는다 해도 안정감을 느끼고 더 큰 실수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된다. 5. 뛰지 말고 걷는다.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수용해야 할 변화, 그리고 피해야 할 변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긍정적인 변화여야 한다는 거죠. 그 변화는 합리적으로 구상하고 신중하게 시기를 고르고 체계적으로 실행한 변화여야 한다는 거고요. 그것은 통합적인 변화여야 하고 파괴적인 변화는 아닌 거죠. 6. 기다린다. 기다림은 수동적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라고 하네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다림은 시간과 공조해 시간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다. 인내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겠지만 해결책 중 하나는 된다. 돌아보면 내가 40대에 가장 많이 한 것이 바로 기다리기였다. 내가 동원한 모든 방법 중에서 기다림이 제일 효과적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더 큰 차원의 기다림을 하는 거죠. 그것은 더 강력한 존재의 손에 운명을 맡기는 것이고요. 인생 여루에서 우리는 자신보다 강력한 힘들에 휘둘리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존재다. 그러니 통제를 내려놓자. 강물을 믿자. 시간을 믿자. 여기까지가 스스로 돕기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 돕기. 7. 인생을 재창조한다. 8. 서로 배우고 서로 돕는다. 9.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코칭 받는다. 이곳은 K독서대학에서처럼 배우면서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내 인생을 재창조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나이가 40대라고 50대라고 60대라고 70대라고 나는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모든 연령은 코칭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돕기, 서로 돕기로 인생의 골짜기를 빠져나와 반등시키는 인생 그래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은퇴는 없다. 저는 이제 요즘 시대는 은퇴는 없다라는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움에도 은퇴가 없고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은퇴가 없고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은퇴가 없고 무언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도 은퇴가 없는 거죠. 또 나의 일도 은퇴가 없는 거고요.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잖아요. 저 또한 내 인생에 은퇴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 우리 인생에는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를 반등하는 U자 그래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것이라는 걸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지켜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다시 반등하고자 한다면 정상화한다. 내면의 비판자를 차단한다. 현재에 집중한다. 함께 나눈다. 뛰지 말고 걷는다. 기다린다. 인생을 재창조한다. 서로 배우고 서로 돕는다.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코칭받는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것 중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답고 멋진 U자 행복 곡선, 인생의 그래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U자 곡선 안에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